여기가 늦게까지 쓰셨고, 모의고사 보통 쓰는 시간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 난이도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는데요. 제가 받는 느낌은 편하지 않았다. 답을 쓰시는 내내 편치 않았다. 부분적으로 쓸만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일부 항목은 어쩌라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드는 그 부분들이 있었죠. 쉽지 않았죠. 약간 어려운 느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랬을 것이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시작할 때 그거 말씀드렸었잖아요. 문제는 좀 어려울 거다. 그러나 답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답을 찾는 입장에서는 전혀 편하지 않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최근에 시험 트렌드 자체가 정말 이러한 느낌이라 작년 시험 느낌에 최대한 가깝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어요? 작년 시험 경험 있으신 쌤들은 이 짜증스러움은 시험장에서 느꼈던 짜증스러움과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사실 난이도가 오늘 본 수업 중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봤던 공개 모의고사 오늘 봤던 난이도가 올해 시험 봤던, 저희가 총 벌써 4번을 봤는데 여기까지 포함한 5번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 가장 어렵지 않았나, 답을 찾는다는 입장에서는 가장 좀 까다롭지 않았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자,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공개 모의고사 이제 다 시험 끝나고 나서 풀이 자료 다 받으셨죠? 풀이 자료 같이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 자료를 보기 전에 우리 오늘은 공개 모의고사인데 최대한 실전 형태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문제지 답안지도 답안지야 그렇지만 문제지를 우리 실제 시험장에서 받는 형태로 타블로이드판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초안 작성 용지도 동일한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보러 가셨을 때도 이 형식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있으면 미리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답을 쓰시는 책상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셔도 책상은 되게 널널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답안지도 비포 사이즈지, 문제지도 크지, 뭐가 이렇게 접혀져 있지 하다 보면 처음에 막 되게 어수선하게 이러다 보면, 제가 아까 약간 놀란 건 아니지만 걱정스러웠던 게 초안 작성지가 있죠. 초안 작성지가 있으면 원래는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이 안에 쓰시는 게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흰 종이니까. 근데 굳이 앞뒷면에 쓰시는 쌤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가운데 초안 작성 용지라고 써져 있어서 중간에 쓰다가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는데 굳이 여기 쓰시거나 아니면 여긴 여백이라고 써져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험 자체가 우리를 되게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동일하게 하시면 좋은데 접으세요. 이렇게 접으세요. 뒤집어서 접으면 되죠. 뒤집어서 접으시고, 이것도 문제지가 이렇게 있으면 너무 많으니까 한 번 더 접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접어서 문제지도 접어도 됩니다. 문제지는 내가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문제지 접고 개요 작성 이렇게 접고, 그다음에 개요를 쓸 때는 답안지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지 옆에 놓고 개요를 이렇게 놓고 작성하신 다음에 답을 실제로 쓰실 때는 답안지랑 문제지, 그다음에 문제지 옆에다가 위에다가 개요 작성한 거 같이 보면서 쓰셔야지, 개요 다 쓰고 나서 이걸로 덮고 쓰시면 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같이 보시면서 작성하시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다. 그래서 요 형태가 지금 아무래도 좀 갖춰져 있으니까 그것도 연습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이 자료도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예쁘게 해주신다고 비포 사이즈로 만들어 주셨는데 좀 불편하기는 해요. 그냥 그죠, A4 사이즈가 좋기는 한데 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불편해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덜거리면 안 되는데, 투덜거리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공개 모의고사 모의고사 보신 경험들은 대부분 있으시겠지만 아주 간략하게 전반적인 서술 흐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오늘 시험 같은 경우에는 55분에 거의 맞춰서 쓰신 분들이 좀 많았고 55분 조금 넘겨서도 쓰신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 지금 4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 치고, 근데 이 똑같은 모의고사를 쌤들 나중에 한번, 지금 4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인데 9월 달 말쯤이나 10월 달 초쯤에 이걸 다시 한번 펴서 풀어보세요. 되게 쉬워요.
시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기에는 조금 빡빡하다. 그럼 작년에 나 시험 봤는데 왜 안 편하냐?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우리가 지금의 현재 상태는 작년 9, 10월 달에 또 공부 상태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55분, 60분 기준으로 시간을 배분을 하면 문제 읽고 분석하고 큰 개요 짜는 거 맥시멈 10분에서 15분 정도인데 15분까지 쓰시는 경우는 흔히는 없습니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많이 줄어서 보통 10분 언저리에 작성을 대부분 다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매 단락 6, 7, 8분 정도 소요하면서 총 6단락 저희가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에 쓰시고 마지막에 퇴고는 2분에서 5분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본문 단락 한 단락 한 단락 쓰는 거의 시간은 사실 지키면서 쓸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 6분 넘었네? 그만 써야지. 이건 안 되죠. 안 되는데 특정 단락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조금은 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쓰고 다시 돌아와서 확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오늘 모의고사가 편치 않으셨을 텐데 그 편치 않았던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단락, 첫 주제가 쓰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쓰기가 싫었다기보다는 쓰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런 형태로 시험이 나오는데 굉장히 숨이 막혀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일 뒤에 조금 생소한 게 나오면 다 쓰고 나서 전혀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억지로 뭐라도 써야지 하고 쓰는데 첫 번째 게 딱 걸리잖아요. 너무 답답해요, 사실은. 그러면 이걸 지금 내가 뭐 쓸 것도 없고 안 쓸 것도 없고 근데 도저히 못 쓰겠으니까 뛰어넘어서 다음 단계부터 써야지 쓰고 있는데 계속 미해결 과제. 자꾸 전경으로 뛰쳐나온단 말입니다. 그 탈목표? 탈목표가 아닌데? 그 타락문? 초학문? 그 뭐지? 이러면서, 왜냐하면 또 아예 모르는 거면 괜찮은데 내가 공부해서 안단 말이에요. 드레이크의 타락문은 알아요. 아는데 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언저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떠올리면서, 교재 그쪽에 분명히 뭐가 있었는데, 세부사항 쓰라고 뭐가 있었는데, 봤던 기억은 있는데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면 다 잠식당해서 초반부 시간 소요가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초반부에 생각보다 시간을 좀 많이 쓰고 나면 중반 이후에 글을 쓸 때 되게 쫓기거든요. 엄청 쫓겨서 그걸 가늠하는 용도로 내가 지금 첫 단락에 이러고 있으면 끝까지 못 쓴다. 마무리를 못 한다. 다시 돌아와도 완성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7분을 넘어가고 있으면 경계를 하셔야 되고 8분 때가 됐는데 뭘 쓰고 있다 바로 자르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다시 수정을 해서 쓰더라도 8분은 안 됩니다. 너무 길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본결 쓰시는 부분들은 다 무리는 없으시죠. 서론 쓰는 것도 이제 몇 번 썼다고 한 3주 쓰겠어. 그런 느낌으로 잘 쓰고 계신데 도입 문장 부분은 주제가 왜 필요한가, 주제 논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번 주제는 이제 그 코로나 종식이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벌써 학교 교육 분위기는 정상화한다고 있어서 지금 곧 수학여행이라든지 외부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재개하는 것처럼 벌써 수학여행 수요조사하고 있더라 학교들에서 그런 케이스들 나오고 있어서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한동안은 특히 올해 말부터는 이 부분이 되게 큰 테마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이에 못했던 부분들 그 사이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뭔가를 좀 결손을 메워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가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도입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요런 사항들을 얘기하겠다 얘기해 주시고요. 본문은 4가지를 물어봤으니까 본문도 4단락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의적으로 단락을 섞어서 쓰시거나 특히 이번 문제처럼 첫 번째 단락 쓰기가 까다로울 때 두 번째 단락을 아예 첫 단락으로 만들어서 쓰고 순서 바꿔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별로 좋진 않아요. 별로 좋진 않고 차라리 한 몇 칸 정도 비워놓고 쓰시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쓰시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논술에서 우리처럼 평가를 받는 논술에서 가장 좋은 글은 누가 읽어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글입니다. 그래서 방안을 2가지를 물어봤으면 방안으로는 첫째 뭐뭐가 있다, 둘째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서 누가 읽어도 2개처럼 보이게 쓰셔야 되고 2개를 은근슬쩍 묶어서 하나인지 2개인지 그렇게 애매하게 판단되게 쓰시면 곤란합니다. 쓴 거에 비해서 점수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채점자가 놓치는 경우들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있어요. 사람이 다 달라가지고 내 생각처럼 뭔가를 똑같이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쓰는 게 아주 중요하다. 결론 부분은 전체 내가 논의했던 사항들 어떤 거 있는지 간단히 정리하고 마지막에 재언해주는 부분들 앞으로 이런 부분들 더 노력합시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는 총 4개월 동안 또는 2개월 동안 공부하셨던 올 상반기 이론 공부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기본적인 모의고사 답안 작성 연습, 그다음에 이번 문제는 아무래도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탈목표도 약간 그런 측면이 탈목표래 자꾸 탈학문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고,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해서 그것도 잠깐 보시고 좀 약간 그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언제 이런 걸 했지? 안 했지. 우리가 오늘 처음 본 거죠. 지금 이론에서 본 적은 없고 오늘 처음 본 거긴 한데, 최근에 지금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언급하는 거. 근데 하긴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활용 자료 볼 때 지금 피사나 이런 쪽에서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수업 중간에 봤어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안 한 줄 알았는데 했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떠올리시면서, 근데 개념을 쓰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문제는 좀 어렵겠지만 답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냥 유추 가능한 사항들, 우리가 추론 가능한 사항들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시험이 그런 것 같아요. 시험이 문제만 놓고 보면 와 어려운데 어쩌라는 거야 싶은데, 나중에 그 정리된 사항들을 확인하고 나면 별거 아닌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을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깨는 연습들을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확인했던 큰 4가지 영역은 우리가 최근에 계속 보고 있는, 우리 시험에서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딱 그 영역입니다. 그리고 문제 형태도 보시면 작년 시험이랑 같죠. 일부러 똑같이 맞췄어요. 가장 지금 최근에 있었던 시험 형태를 그대로 좀 맞추면서 이런 감각, 비슷한 감각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서요. 자, 교육과정 파트에서는 탈학문적 통합의 실행 방안입니다. 실형이 아니라 실행 방안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요거 자료가 잘렸네? 있었는데, 있다. 그쵸? 그 탈학문적 통합의 실행 방안 확인하는 거. 근데 요거는 어느 정도 이론에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교재의 세부 사항들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구현 방안으로 이런 3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거 활용해서 쓰는 게 원래 문제 의도였긴 했는데, 큰 내용이 그 방향과 일치하면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교과 통합의 가치는 쓰기 편하셨죠. 약간 안도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거는 쓴다. 처음 나왔을 때는 어렵지만 이 정도는 쓸 수 있어. 그다음에 2번째 교육 평가 부분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시행할 때 피드백 제공 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저희가 봤던 부분이라 편하게 쓰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타당도를 확인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약간 몇 번 수정을 해서 최대한 타당도처럼 보이게 확인을 하긴 했는데, 타당도를 찾고 이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제를 구성을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할까? 근데 이것도 활용이긴 활용인데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타당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우리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게 내용 타당도를 찾을 수 있어요. 타당도 중에서도 내용 타당도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그쪽과 연관해서 높이는 방안을 확인하는 부분 하나 있었습니다. 자, 3번째 교수 이론 및 공학 파트에서 이제 요새 나오는 문제 스타일 중에서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 방안을 써봐라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정말 이건 조건을 지키는 문제예요. 이게 협력적으로,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방법을 2가지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수 이론 및 공학에서 여러 교수 방법들을 많이 공부하셨죠. 뭐 강의법, 발견학습, 그다음에 토의법, 협동학습, 구성주의 교수 방법에서 여러 가지 학습법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 중에서 2가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약간 새로운 형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우리 시험에서 어떤 개념이나 어떤 현상을 비교하거나 대조해서 설명하는 문제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해보고 그다음에 블렌디드 러닝이나 플립드 러닝을 한 번씩 문제로 구성을 해서 내보면 요 2 개념을 헷갈려서 약간 혼돈스럽게 쓰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2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는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봐도 재밌지 않겠나 하고 했는데, 잘 쓰신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아까 먼저 쓰신 선생님들 답안들 제가 몰래 허락받고 봤어요. 허락받고 몇 개를 봤는데
생각보다 흐리게 정리된 글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공통점 부분에서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걸 공통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약간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 부분들을 쓰신 경우들이 좀 있어서 잘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형태도 문제를 물어보는 형태는 조금씩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는 부분들인데 의외로 교수 이론 및 공학이나 평가나 이런 쪽에서는 개념이나 특성들을 딱딱 찍어서 확인하는 문제들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부분들도 유사한 것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론을 활용하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완전히 열린 부분 하나, 이 두 가지로 구성을 해봤는데 호의와 타터 참여적 의사결정 규범 모형을 통해서 제시되어 있는 사례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시킬까를 확인하는 거, 요거는 답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답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론의 규칙에 따라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교 분위기 형성, 이거는 정말 조건이 맞으면 돼요. 이걸 하면 활발해질 것 같네. 모두가 다 의사소통을 잘할 것 같네. 라는 조건을 맞춰서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활용 부분과 알고 있는 이론들을 정리하는 사항들을 저는 적당히 섞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은 어떠셨나요? 쓸만하셨나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표정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물론 이렇게 모의고사를 한 번 더 보시는 게, 수업 끝나고 나서 보시는 게 굉장히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런 거 치고도 좀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힘들게 쓰셨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힘나시나요? 모의고사 보는 날은, 공개 모의고사 보는 날은 점심을 2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 드시긴 하셨지만 보고 나면 되게 기운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드세요. 꼭 끝나고 나서 제가 사드리진 못하지만 맛있는 거 술 드시지 마시고, 열받는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같이 확인할게요. 형태는 작년 문제랑 완전히 똑같아요. 어떤 중학교에서 학교 자체 특강을 실시하는 교사가 교내 동료 교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자,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학교의 노력. 충분히 예상 가능한 주제이긴 한데 막상 만나니까 쓰기가 번거롭네. 포스트 코로나 쓰면서 이게 뭐 이렇게 내가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무겁지 않나? 근데 일단은 큰 방향 자체는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 평가, 방법, 행정에 대한 요소로 글을 써보자. 자, 배점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송 교사가 언급한 드레이크의 타락문적 통합 딱 찍어드렸죠? 찾으라고 하지 않고 타락문적 통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타락문적 통합이 도대체 어떤 통합의 방식을 지지하고 있는지,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 사항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 구체적 방안을 2가지 쓰자. 그리고 교과 통합의 가치를 2가지 제시를 하자. 이거는 뭐 배점 확실히 보이죠? 2점, 2점. 자, 두 번째, 송 교사가 언급한 과정 중심 평가를 시행하며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때, 자, 과정 중심 평가는 여러 부분들과 연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제공 같은 경우에도 수업 개선, 교수 학습 개선, 학습 효과성 향상, 그리고 학업 격차 개선, 이런 주제들과 잘 연계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 쪽도 두루두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두에 둬야 할 거, 이거 공부한 거 인출해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김 교사가 강조한 평가에서 특히 중시하는 평가 양호도를 높이는 방안을 2가지 제시를 해보자. 김 교사가 제시한 평가가 어떤 평가였습니까? 목표 중심적인, 성취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 결국은 준거 참조 평가의 성격을 띠게 되는 평가. 좀 이따가 읽으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2개가 연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양호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평가 유형을 하나 찾고 이 평가에서는 어떤 양호도를 강조할까. 제가 혹시나 해서 중간에 하나 더 넣었어요. 제시문 내용을 읽어보면 원래 없었던 내용을 추가해서 양호도, 내용 타당도 이런 느낌이 들게끔 집어넣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없더라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 김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2가지 서술하라. 제시문 읽고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송 교사가 언급한 블렌디드 러닝, 플립드 러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1가지씩 서술을 해보자. 제가 알고 있는 사항들 잘 비교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호의와 타터, 참여적 의사결정 규범 모형에 근거해서 볼 때 밑줄 친 부분 상황에서 학생을 참여시키는 방식을 설명하고, 자, 요거 1점. 그다음에 그에 맞는 교사의 역할을 제시하는 거 1점. 경영적 측면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교 분위기 형성 방안 하나를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요 부분을 이제 최대한 맞춰서 쓴다고 쓰긴 썼는데, 쌤들 쓰신 답안들을 조금 봤더니 방향 조금 다르게 이해하신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영적 측면이라고 찍었죠. 경영적 측면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학교 경영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학교는 약간 뭐 여러 부분들이 있긴 한데, 학교 경영이라 그러면 행정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접근들이 가능하긴 한데, 보통 우리가 행정 영역은 가만히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좀 특수하게 학생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얘기를 하라고 하긴 했지만 대상이 학생이 보통 아니죠. 다른 모든 교육학의 영역들을 보면 가르친다, 배운다 라는 기본적으로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된 영역들이 모두 다 언급이 되는데, 행정 부분을 보면 학교 관리, 경영, 교사 관리, 경영 이런 쪽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학생이 대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일부러 그냥 그 학교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안을 쓰라 그러면 학생들을 연계해서 의사소통이 활발한 분위기를 쓰실 것 같아서 학교 경영 차원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만약에 이런 식의 조건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약간 다른 측면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다. 그래서 학생이 대상이 아니라 행정은 좀 그랬어요. 지금까지 문제 출제될 때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의 방안이 뭘까라고 하게 되면 학생을 지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사들의 활동이나 어떤 행정적인 업무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걸 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문제에서는 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15점이었고 형식 부분, 구성, 표현 부분은 5점으로 여기 보시면 논술의 내용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학교의 노력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이라고 해서 서론, 결론 쓰시는 거, 그다음에 전체 글이 주제 중심으로 서술되는 거 더해서 3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적절성은 실제로 별로 점수를 깎지는 않는 부분이긴 한데 맞춤법이나 문장 표현 이런 부분들에서 총 2점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배점 부분 확인했고요. 제시문 내용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편하신 자료 같이 보시면 됩니다. 풀이 자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문제 자료 보셔도 되고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이 자료 글씨가 조금 작죠. 그래서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 선생님 특강에 이거는 뭐 도입 문장 똑같으니까 특별한 건 없고 송 교사가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학교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했었는데요. 김 선생님의 특강을 들어보니 이제 코로나 이후의 학교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며 대응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연계를 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게 문제 상황이야.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해보자. 이런 흐름이었었는데 포스트 코로나 쪽에 최근 나오는 논문이나 아니면 정책 발표 자료들을 보게 되면 맨날 하는 얘기긴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변화의 계기로 삼아서 혁신을 하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 상황에서 그 온 오프라인을 함께 교육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다. 학교가 무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어쩔 수 없이 이런 블렌디드 러닝의 방식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괜찮죠. 괜찮은가? 이런 방법도 가능하겠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도 학교에서, 학원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가능하겠다. 이런 인식들이 생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 특히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한 내용이 인상 깊었는데요. 이걸 보고 생태 전환 교육에 뭘 어떻게 어쩌게 쓰라는 얘기인가?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핵심은 아니죠. 그리고 생태 전환 교육은 최근에 워낙 인기 주제이기도 해서 쌤들이 이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본 수업 때도 비슷한 부분들 다루고는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좀 이따가 자료를 볼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마 전체 교육청들에서 대부분의 교육청들에서 되게 중점 사업으로 삼아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타락문적 통합 방식을 활용한다면 의미 있는 학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의 교육과정 전체가 보이는 트렌드가 학생과의 연계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시험에서도
우리가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서 형성적인 관점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의 교육과정 만드는 과정에 어떻게 참여시킬까?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서 지금 학생이 교육과정을 만들고 개발하는데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드레이크의 타락문, 초학문이 크게 하나가 연계가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세부 유형으로 보고 있는 현성 교육과정, 생성 교육과정이죠. 스나이더 실행 관점 말고 이건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라는 맥락으로 그 생성 교육과정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여전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통합 말고 교과 내 연계에 대해서 뭐 순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또 통합 쪽 연계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 요 드레이크의 타락문 또는 초학문 같은 얘기죠. 그 부분들 신경 써서 한번 봐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리 읽어봐도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다른 정보는 없고 내가 알고 있는 타락문적 통합 방식을 활용해서 두 가지 교육과정 구성 형태를 지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쓰시면서 제일 좀 번거로웠던, 쓰기가 까다로웠던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네요. 타락문적 통합뿐만 아니라 여러 방식의 교과 통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통합의 의의에 대해서 역시 여기에서 가지고 올 것 하나도 없지만 쓰면 됐고, 자, 두 번째 부분, 저는 코로나 이후 학업 격차 문제가 해결해야 될 주요 사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할 때 학업 격차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평가를 활용한 방안에 관심이 있는데요.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잘 제공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피드백을 어떻게 잘 제공하면 우리가 학생들의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그거랑 결국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 그러면 요런 부분들을 잘 하면 좋은 성취가 나올 수 있어요. 성적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행되는 평가들이 학습 목표의 도달 정도나 목표 도달 정도, 도달 여부를 판단하여 성취 도달에 관련되는 여러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평가는 목표 중심적인 평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준거 참조 평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가 도구들이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잘 평가하고 있어야 해요. 이거 뭐예요? 타당도죠. 타당도죠. 지금 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 자체가 혹시나 이걸 잘못 찾으시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실까봐 준거 참조 평가 찾을 수 있게 개념 보여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자 이렇게 타당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나아가면 준거 참조 평가는 타당도를 중시하는데 타당도 중에서도 특히 내용 타당도를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 도구가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양호도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그래서 평가 부분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교수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자, 교수 방법. 네, 저는 요즘 학생들의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 중이에요. 그럼 여기 조건 자체가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수 방법을 쓰라는 겁니다. 배점에 그게 없었죠. 배점에는 그냥 김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방법 두 가지를 쓰세요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제시문을 읽어보면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되는 교수 방법이어야 되겠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잘 찾으셨을 것 같고 송 교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런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온라인 학습과 면대면 수업을 병행해서 학습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될 듯 합니다. 블렌디드 러닝과 플립드 러닝은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방법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답이 있었죠. 여기 보면 온라인 학습과 면대면 수업을 병행해서 실시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블렌디드 러닝과 플립드 러닝은 그 언저리 비슷한 곳에서 같이 보시게 되는데 되게 비슷하죠. 두 가지가 실천하는 방법을 보면 근본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두 교수 방법 모두 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면대면 수업을 함께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블렌디드 러닝은 특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두 가지를 섞어서 쓰기만 하면 블렌디드 러닝이 되는 것이고 플립드 러닝은 조건이 좀 더 까다롭죠. 사전에 반드시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하고
오프라인 면대면 수업에서는 이어지는 후속 활동, 심화 활동, 질의응답 활동 등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 네, 맞습니다. 각 방법들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 밑줄이 사라졌네. 그리고 최근 학교 경영적인 측면에도 교사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느껴집니다. 우리 학교도 교장, 교감 선생님이 경영의 실제적 문제들을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보니 수업에 있어서도 학생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소통하는 것이 교육 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건 아무 의미 없이 배경을 깔아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모두 다 참여하는 게 만족도나 효과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제 외부 체험 활동도 서서히 재개가 될 겁니다. 체험학습의 종류, 밑줄 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체험학습의 종류나 참가 방식 등의 결정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거. 또 괜찮은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로는 체험 활동들 많이 나가게 될 것인데, 그랬을 때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다. 선생님들 예전에 그 수학여행 가실 때도 설문조사 했었죠. 어떤 지역 가고 싶은지, 뭐 어떤 식으로 가고 싶은지 하죠. 그래서 나오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여를 안 하고 결과가 나오면 마음에 안 들면 너무 짜증스러워. 그런데 뭐 다수결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조금 불만스럽더라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뭐 괜찮은가 보지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저희는 다른 얘기긴 한데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갈 때 언제 갔는지 아십니까? 2학년 3월 달에 갔습니다. 그래서 2학년 올라가자마자 하나도 안 친한데,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대요. 친하기 전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친할 때 가버리면 2학년 1학기 전체가 다 날아갈 수 있다. 애들이 친해져가지고 너무 신이 나서 공부를 안 한다고.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난다고 3월 달에 그 추운데 갔어요. 저기 설악산으로. 정말 추운데 심지어 어떻게 갔냐면 교복을 입혀서 갔어요. 교복을 입혀서 가면 이상한 짓을 못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교복을 입고 되게 불편한 치렁치렁한 그 교복을 입고 신발만 운동화를 신고 오게 해가지고 굉장히 꼴사나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월 달에 갔다가 왔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만약에 그걸 설문조사라든지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겠다, 언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다면 절대 그 시점에 그런 형태로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만이 높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꽁 하고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호의와 타터 이론으로 접근을 해보면 뭐뭐를 봅니까? 그 의사결정 사항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관련성과 전문성을 각각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참여 형태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체험학습 관련해서 학생들의 관련성은 있을까? 이쪽 본인들이 가는 거니까. 전문성은 있을까? 아니죠. 교수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관련성만 있는 한계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때때로 부분적으로 참여시키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런 형태에서 그 지도자가, 리더가 하게 되는 역할은 설득하고 알려주는 교수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게 사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다만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시켜야 할 것인지 잘 결정해야 돼요. 이 부분까지가 호의와 타터가 되고, 그리고 이렇듯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교 전반의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아마 저는 의도는 이 얘기를 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장, 교감 선생님과 교사들의 의사소통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아울러서 이제 대부분은 경영기법 쪽으로 얘기를 쓰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앞에 바로 받는 부분 자체가 그 학생들의 참여 부분이 있었어서 쌤들이 학생들의 참여 부분을 연계해서 쓰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가 우리가 배점 부분 확인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은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고 나니까 그렇네, 뭐 별거 아니네 라는 느낌이 약간 들지 않나요? 시선을 피하며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빨리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풀이 자료에서 선생님들 그거 같이 볼게요. 그 자료 4페이지 보시면 관련 자료들 이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과 통합 부분 전반적인 사항 언급되어 있고요.
제가 공개모의고사 할 때 이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들 중에서 일부는 너무 기본 이론 할 때 많이 확인하는 사항이라 다시 보시면 너무 지긋지긋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많이 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확인하고 조금 새롭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통합 파트에서 여기 지금 일반적 원칙과 교과 통합의 가치와 드레이크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교과 통합의 형태, 유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과 통합의 원칙, 교육적 가치 이런 부분들이 활용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교육적 가치 부분도 가능하면 좀 쓰기 편한 거, 되게 힘든 것들 많이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쓰기 편한 거, 중복 내용을 줄여서 핵심적인 내용을 학습하게 해준다. 그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들과 관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쓰기가 좋고 아무래도 다른 교육과정 형태보다는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어서 동기나 참여가 증진될 수 있다. 이런 사항들 중심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 통합 방식 3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다학문, 간학문은 두루두루 확인을 많이 하죠. 근데 결국은 드레이크의 의견도 그렇고 이쪽 교과 통합 쪽 얘기하신 분들 얘기를 보면 결국 제일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탈학문, 초학문 쪽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교육과정 구성이나 편성에 참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가능한 접근이 탈학문이라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봤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탈학문 따로 뽑아서 추가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제일 위에 자, 기억해 보시면 여러 학문 영역으로부터 추출된 내용을 토대로 전혀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주제 영역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새롭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무엇인가. 자, 그리고 니은에 있는 거 탈학문적 통합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관심 분야, 주제, 개념, 생활, 기능, 현실 세계, 맥락 등과 학생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자, 탈학문, 초학문의 가장 핵심은 학생의 흥미나 필요나 관심이나 요구나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거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교과를 통합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 제가 일부러 그 개념을 안 드리고 탈학문이라는 말 자체를 던져드린 이유가 그런 내용을 섞어서 풀어버리면 그거 가지고 쓰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재작년 시험이 그랬어요. 재작년 시험이 명칭을 전체적으로 안 주고 설명을 쭉 해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내용을 모르는데도 제 시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비벼서 쓰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이 그게 약간 바뀌어요. 약간 바뀌어서 일부는 내용의 정보들이 제 신문에 있긴 했는데 일부는 그냥 명칭을 던져버려요. 명칭을 주고 자 이거 활용해서 어떻게 할래? 그럼 알고 있어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탈학문이라는 개념이 뭔지 안다. 포인트는 뭐다? 학생의 필요나 흥미에 따라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 그 포인트가 들어가면 일단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개념을 안 줬기 때문에 그 개념이 녹아 들어가면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 개념이나 방법, 절차 등등을 고려해서 2개 이상의 학문들 사이에 연결을 중심으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능동적 문제 해결, 자유로운 표현 활동 등과 관련되는 프로젝트의 성격을 많이 띠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이거 볼 때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면 프로젝트 교수 방법이랑 매우 유사할 것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수행하는 프로젝트랑 아주 유사하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리을해 보십시오. 탈학문 통합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학생의 흥미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문제에서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주제가 있었는데 생태 전환 교육 중에서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원하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엮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게끔 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학생의 필요나 흥미에 따라서 생각하게 한다. 그런 부분도 괜찮아요. 근데 생태 전환은 되게 많이 해요. 요새 엄청 모든 학교들에서 다 하고 있는 주제 영역이기 때문에 개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표현 중심의 통합. 자, 요거는 학생들이 표현하는 형태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는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흥미가 반영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과제나 활동을 표현하는 방식을 학생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한다. 그 포인트 하나. 그리고 세 번째,
학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첫 번째는 주제에 관심, 흥미. 두 번째 표현, 양식. 세 번째 학생들이 실제로 살면서 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학생들의 실제 경험을 통합해서 다양한 형태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이 포인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중심, 원래 프로젝트는 교수 방법에 가깝기 때문에 교육과정 구성 방식을 얘기를 할 때 잘 하진 않는데 애초에 타락문이나 초학문 쪽은 프로젝트 연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학생들이 원하는 걸 중심으로 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정도 체크. 그래서 다 중요하긴 한데 아무래도 타락문이나 초학문 쪽이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신경 써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생태 전환 교육의 기본적인 사항들 살짝 보여드리고 있어요. 읽어보면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개념만 체크를 하면 기후위기,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 지속 가능한 삶, 최근 2년 정도 자주 언급되는 지속 가능한 삶, 우리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도 계속 존속을 했으면 좋겠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되게 전 지구적인 환경, 질병 이런 문제들 자체가 되게 사실은 심각하게 와닿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을 생태 전환, 그래서 완전히 쉬프트 바꿔버리자, 다른 그 위치로 옮겨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생태 전환 교육입니다. 쌤들은 보통 학교 다니실 때 환경교육이라는 말로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같아요. 같은 뜻인데 그걸 좀 더 우리는 절박하게 하겠어. 그리고 우리는 좀 근본적인 부분부터 완전히 바꿔 나가겠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면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성 부분 읽어보시고 추진 전략 아래쪽에 그림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천 방안들, 요거 지금 서울시 쪽에서 하고 있는 정책 일부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 외우시거나 막 그렇게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아닌데, 아, 이런 식으로 실천하고 있구나, 구현을 하고 있구나. 특히 2차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언급이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 문제에서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답을 쓸 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대신에 주제나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사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신다 그러면 그 사례 범주가 정말 요 환경적인 이슈와 관련되는 주제를 선정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피드백 부분입니다. 피드백은 평가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수학습 쪽에서도 언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교수학습 하시는 분들도 피드백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념은 다들 잘 아실 거고 우리 이번 문제에서 확인했던 부분들은 7페이지 위에 있는 피드백의 원리 그리고 8페이지에 있는 피드백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원리들 그 두 가지 내용이 많이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입니다. 7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요거 좋죠. 목표와의 차이를 보여줘서 뭘 해야 내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목표와의 격차가 어떠한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개선 방안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피드백의 목적에 따른 적절한 피드백, 그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가 이거는 참 우리 수업할 때도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게 문제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쓰기가 조금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건데 이건 쓰기 힘드니까 이건 안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말씀드린 걸 대부분 써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안 쓰실 건데 이게 약간 거기에 붙어버리죠. 그래서 맨날 기억나는 게 우리 의사결정 모형도 맨날 쓰레기통 모형만 기억나고 이거는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 그것만 기억나고 나머지가 진짜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그렇다면서 뭐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만 기억하고 중요한 나머지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쓰셨으니 괜찮고 요건 쓰실 때 자세히 풀어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빨리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일반적으로는 빠르게 제공해 주는 게 제일 좋고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아주 복잡하거나 생각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고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효과적인 피드백의 일반적 원리 나와 있네요. 적시 제공, 동기 촉진, 이것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맞춤형 피드백, 이것도 쓰기 좋죠. 그 다음에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 학습 목표에 연계되는 피드백 다 좋습니다. 다 잘 쓰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
평소에 만나면 이거 쓰라는 것도 되게 짜증스럽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문제에서 이걸 보면 이거면 되게 선녀 같다. 이런 건 내가 3개도 쓰겠다. 2개 말고 3개를 쓰라 그래도 억지로 지어서 쓸 것 같은데, 탈목표 또 탈목표래. 초학문 너무 싫어.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 초학문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초학문 너무 까다로워. 쓰기 힘들어. 그럼 좋아. 그래. 그랬던 그 내용들을 기억해서 다음에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당도 부분인데 애초에 이번 문제 자체가 아까 확인했었던 부분 평가 유형 자체가 목표 달성 여부 정도 확인한다라는 부분에서 준거 참조 평가 찾고 준거 참조 평가에서는 타당도 중시합니다. 특히 내용 타당도 중시합니다. 그 흐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 타당도는 우리가 보통 측정 방법, 그 다음에 향상시키는 방법 비슷하게 본다 그랬잖아요. 높은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내용 전문가한테 물어보거나 이원 목적 분류 기준에 근거해서 구성되었는지 문항을 확인하면 된다고 했는데 애초에 문항을 제작할 때 내용 전문가한테 확인을 하고 문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원 목적 분류 기준에 근거해서 내용 영역과 수행 영역이 문제에 포함될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든다고 한다면 내용 타당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측면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특히 많이 모자라는 그 능력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모자란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없죠. 우리가 현장에 가서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긴 한데 학교 상황에서 협력하고 함께 공동으로 해결하는 활동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평가까지 반영되는 경우들이 흔히 많이 없어서 대학교 때 보통 처음 이렇게 본격적으로 경험을 하고 막 열받잖아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게 되는데 중등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최근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개념 슬쩍 보게 되면 2명 이상의 학생이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이해와 노력을 공유하고 그 해결책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식 기술 노력을 모아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과정에 효과적으로 몰두하는 개인의 능력 뭐 되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정말 최근에 중요하게 보는 개념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수 방법 쪽에서도 혼자 뭘 잘하는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협력적으로 뭔가를 수행하는 거, 토론 토의 학습을 이렇게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문제 해결 능력,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부분 보면 공유된 이해 수립과 유지, 그러니까 공동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누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일반적인 얘기이긴 한데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능력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모둠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쵸? 이건 우리가 왜 대학교 때 팀 프로젝트 해보시면 막 다 깨고 싶잖아요. 여기만 알면 내가 딴 데를 가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막 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팀을 내가 그때그때 깨고 새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참 좋은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 삶의 영역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쌤들 학교에 발령받아서 갔는데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휴직할 거예요? 마음에 든 데가 걸릴 때까지 계속 새로 가겠다며 전출 신고해달라면서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서로가 다 완벽하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안에서 함께 일을 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팀을 유지하고 모둠을 유지하고 존속하는 노력을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 맥락에서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협력적 문제 해결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 나와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 봐주세요. 이번 문제랑은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도 있긴 한데 협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고 학교 분위기 자체를 그런 협력적인 활동을 하는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블렌디드 러닝, 플립드 러닝 개념들, 주요 사항들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블렌디드 러닝은 아무것도 없어요. 온 오프라인의 통합이에요. 거기서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수법을 다양하게 섞어서 쓰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수업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러닝이 나왔을 때 와 이러닝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시 공간을 초월했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학습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이러닝이 딱 나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더라 하기가 싫더라
하기가 싫더라. 우리가 원격 대학들 처음 생겼을 때 딱 그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 꽤 전의 일이긴 한데 우리가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되게 그 대표적인 그 사이버 대학의 한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원격 대학들이 처음 생기고 나니까 학교에 가지 않는데 수업도 들을 수 있고 학위도 딸 수 있어. 너무 좋은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 보면 어때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굉장히 높게 요구되는 활동들인데 어른들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방통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방학이나 중간중간에 모아요. 사람들을. 억지로는 아니지만 모으면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서 모여가지고 계속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들 되게 그냥 안 보고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랬을 때 혼자 뭔가를 유지하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오프라인을 처음에 추가한 게 처음에 시작입니다. 근데 해보니까 오프라인에서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걸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거나 보강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의 통합으로 블렌디드 러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은 순서나 활동의 성격이나 아무런 구분 없이 온라인 수업과 면대면 수업이 섞여 있기만 하면 전부 다 블렌디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플립드. 플립드는 사전에 반드시 내용에 대한 학습을 온라인으로 하고 그 내용과 관련되는 후속 활동들을 심화 활동들을 오프라인 면대면 수업에서 하는 것이다. 요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 구분하시는 거. 그래서 이번 문제를 통해서 쓰는 방법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았을 것 같고 한 번 더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실히 구분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립드 러닝의 장점은 블렌디드 러닝의 장점에다 쓰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 호의와 타터 파트입니다. 관련성, 전문성 확인하고 자, 어떤 경우 이거 되게 최근에 봤죠. 저희 수업에서 최근에 막 엊그제 본 것 같아서 보니까 너무 약간 지긋지긋하실 수 있는데 그랬으면 잘했겠죠, 그죠? 잘 쓰셨겠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수용 영역 바깥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참여시키는 게 효과적이긴 한데 그 호의와 타터 같은 경우에는 신뢰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봐서 그 참여시키는 정도를 추가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모형 볼 때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학교 상황에서 교장 선생님이 교사들을 특정 의사결정 사안에 참여시킬까 말까를 고민하는 문제도 할 수 있고 이번 문제처럼 교사가 학생들을 어떤 의사결정 사항에 참여시킬까 말까를 결정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 또는 학생이 어떤 작은 조직의 리더인 학생이 동아리 회장인 학생이 동아리 구성원들을 어떤 의사결정 사안에 참여시킬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학교장이나 교사가 학부모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킬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에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한 사례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을 교육과정 내용을 편성하는 부분들 관련해서 의견 조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분들은 전문성이 없고 관련성만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관련성만 있는 한 개 영역으로 보통 판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가을에 김장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약간 성격이 달라지죠. 김장축제를 하는데 김장축제를 한다 그러면 김장축제를 할 때 재료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어떤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배제를 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하게 되면 되게 불만을 가지고 이러니까 김장김치가 맛이 없지 이러면서 그래서 막 되게 분노하고 막 되게 화를 낼 수 있거든요. 저도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때 애가 학교에서 맨날 김장 해가지고 김치를 받아오면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혹시 학부모님들이 다른 엄마들은 오지 않았니? 왔는데요. 그래서 오셨는데요. 근데 같이 했는데 이래? 네. 그러면 근데 또 애가 되게 서운해요. 먹지 않으면 자기가 만들어 온 건데 먹지 않고 이걸 반찬을 식탁에다 올리지 않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버렸어요. 자, 여기 있어. 이래서 먹고 먹어봤냐고. 먹어봤다고. 맛있다고. 그래서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참여를 시키는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걸 관련성과 전문성, 추가적으로 신뢰라고 하는 수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 이 모형 그림 중 어떤 부분을 물어봤다? 상급자의 역할 부분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좀 찝찝하지만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짜잘한 부분이긴 하지만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네. 자, 이론적인 부분들은 봤고요. 자, 이제 선생님들 스스로 쓰신 답안을
함께 보면서 예시개요를 체크하면서 한번 점수를 스스로 부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개요 부분 보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은 이번 글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개념을 설명하면서 시작했어요.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 나오면 개념 쓰면서 들어가면 너무 편해요. 글 쓰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19 이후 전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사회 변화의 기회로 삼으려는 노력을 뜻한다. 그런 의미로 현재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혼란이 컸던 각급 학교들도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교육적 도약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주제로 이런 사항들을 논의하겠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이슈는 모르겠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없진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드레이크 쪽 도입 문장 참고하시고요. 우리 도입 문장은 있어도 없어도 괜찮다. 도입 문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써도 됩니다. 도입 문장은 장식이다. 근데 주제 논의는 가급적 하셨으면 좋겠다. 자, 첫 번째, 생태 전환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타락문적 통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결국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주도란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요게 제일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흥미 중심 통합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흥미 중심 통합이라는 건 없어도 돼요. 이런 말은 없어도 돼요. 근데 학생이 흥미를 가지는 부분들, 재미있어하는 부분들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혹은 가지고 있는 생태전환 교육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을 통합할 수 있다. 여기서 구체적 주제 연계 서술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생태전환 학습에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재활용을 열심히 잘하자. 그다음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이런 얘기들 하는 것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들 중 학생들이 좋아하는 어떤 주제를 선택하게끔 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 하나. 두 번째, 생태전환 교육의 세부 주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표현, 키워드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표현하는 방식을 두 개로 나눠서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수업, 저런 형태로 표현하는 수업 이렇게 나눠 쓰시게 되면 이건 하나예요.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 생활 경험을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해서 교과와 활동을 학생 입장에서 교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는 원래 목표나 진행 과정이나 모든 것들을 학생들이 다 결정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게끔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두 가지를 쓰시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많은 선생님들이 쓰셨던 사례들 중에 중핵 교육 과정을 활용한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활용 방안을 쓰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교육 과정을 쓰라는 얘기라기보다는 학생이 참여하는 형태로 교육 과정을 만든다면 어떤 형태로 구성이 가능할까를 좀 창의적으로, 별로 내용은 창의적이진 않지만, 새롭진 않지만 그냥 논의가 맞으면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막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연계를 한다든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연계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딱 맞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 이 문제에서는 이런 세 가지 흥미, 표현, 경험 요 세 가지 중심의 통합이 있구나.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학생의 그 요구나 필요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다.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점수가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쌤들 점수가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포인트는 그거예요. 학생이 원하는 거 중심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점수 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교과 통합의 가치 두 가지. 이거는 그죠? 쓰기 편하신 부분들이죠. 그래서 삶과의 연관성을 높인다,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기 쉽다, 선택권을 높인다, 적극적인 참여, 책임감을 가진다, 필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런 부분들 키워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논의 참고해 보겠습니다. 주제 논의가 편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먼저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태 전환 교육을 학생 주도적 교과 통합이 가능한 타락문적
통합을 활용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삶과 관련되는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교과 통합을 적극 활용한다면 코로나 이후 우리 학교 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거는 아주 이상적인 서술을 예시로 보여드린 것이고 이 중에 일부 내용 적당히 들어가서 이런 걸 활용한다면 코로나 이후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겠습니다. 우리 교육 과정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피드백 제시한 부분들이 있었죠. 이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도입문장 참고하시고 목표와 연계하라, 개인별 특성과 연계하라, 동기를 촉진하라, 적시에 제공하라 이런 부분들 얘기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김 교사가 강조한 평가는 준거 참조 평가다.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안 물어봤으니까. 근데 내용 타당도를 끌어내려면 왜 내용 타당도인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준거 참조 평가에서 강조하는 평가 양호도는 타당도 또는 내용 타당도 둘 중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점수에 안 들어갑니다. 점수에 안 들어가고 두 가지 방안, 내용 타당도를 높이는 두 가지 방안인데 사실 이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용 전문가한테 확인을 하든 이원 목적 분류에 근거해서 확인을 하든 또는 그 근거에서 제작을 하든 근데 이원 목적 분류라는 말 대신에 학습 목표, 미리 진술한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한다도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는데 다음번에 만약에 비슷한 답을 쓰신다면 그 표현보다는 이원 목적 분류에 근거해서 내용 영역과 행동의 영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문항을 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 논의 부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급히 실시한 온라인 수업의 병행으로 학업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제시문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과 평가를 통합하는 과정 중심 평가의 실행과 목표 중심적 평가를 제대로 시행한다면 평가를 통한 성취 향상이 가능하다까지만 쓰셔도 돼요. 이걸 통해서 격차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이걸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그 교육의 질적 수준이 다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 교수 방법 도입 문장 참고하시고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이 부분은 쌤들 사실 당황스럽긴 해도 썼죠. 쓰시면서 뭐 이거야 뭐 같이 하는 거 쓰면 되지 않겠어? 이런 느낌이 있었죠.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는 협동학습 가장 쓰기 좋은데 전 그건 안 된다고 봐요. 직소 툴을 활용한다. STAD를 활용한다. 이거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너무 겹쳐요. 사실 유사한 논이라서 협동학습에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오기보다는 하나를 협동학습으로 썼으면 나머지는 정말 곁다리에 있지만 그래도 토론법을 차라리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방향성을 달리해서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협동학습 대신에 구체적인 모형을 연계해서 쓴다 그러면 하나를 아예 딱 대놓고 뭐 직소 모형을 쓸 수 있다 또는 뭐 코업 모형을 쓰겠다 이거는 괜찮아요.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하나만. 근데 하나는 코업, 하나는 STAD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두 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나에 가깝다. 그런 부분들 설명을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협동학습을 활용한다라고만 쓰기보다는 왜, 어떻게, 어떤 부분 때문에 얘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협동학습을 활용한다면 당연히 협동기술을 함양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이 가능해서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대단한 표현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협동학습은 집단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쓰시면 돼요. 문제중심 학습 PBL은 설명 안 하고 쓰면 채점자 입장에서 이게 이거는 그냥 혼자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잘못 판단하게 될 위험이 있어서 꼭 풀이를 같이 뒤에 부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자기주도 학습과 협동적인 추론 활동을 함께 한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고 있잖아요. PBL 절차를 보게 되면 사전학습이란다. 그 자기주도 학습, 내용 공부하는 건 혼자 하고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 추론 활동은 같이 한단 말이에요. 연역적 추론 이런 부분들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추론은 함께 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토익법은 쓰기 좋죠. 자발적 참여 유도, 협동기술, 사회적 기능과 태도 등등을 향상시키는 토익법을 활용할 수 있다. 팀 프로젝트도 좋습니다. 그냥 프로젝트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프로젝트는 팀은 아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같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쓸 때는 팀 프로젝트나 또는 협력적 팀 프로젝트 또는 협력적 프로젝트라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팀을 이루어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구체적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죠? 이것 말고도 여러 명이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활동을 통해서 답을 쓰셨다면 점수 줄 수 있습니다. 점수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렌디드 플립드는 아까 봤던 부분들이죠. 포인트는 온, 오프라인 교육을 함께 하는 게 공통점. 차이점은 순서에 있어서 엄정한 부분들. 주제 논의 참고. 자, 마지막 부분. 자, 호이어 타터 어렵지 않았었죠? 이건 설명해 주면 돼요. 체험학습의 종류나 참가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관련성이 있고 전문성이 없다. 그래서 관련성이 있는 한계 영역에 해당한다. 그래서 때때로 제한적으로 참여시킨다. 이 표현 그대로 안 쓰셔도 부분적으로 참여를 한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일부 참여시킨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브리지스 모형이랑은 또 조금 달라가지고 브리지스에서는 막 의회주의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부분적 참여라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때 교사는 어떤 역할? 교육자의 역할. 그래서 이건 교육자라는 말 쓰셔도 좋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의사결정 사항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설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가 요게 하나 쓰면 되는 부분이라서 어지간하면 점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쌤들이 그걸 아까도 잠깐 많이 봤는데 학생 참여를 위해서 학생회를 활성화한다든지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학교 경영 방향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거 많이 쓰셨거든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실제 시험에서 경영적인 관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앞뒤를 보시면서 뭘 다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경영이면 약간은 학생보다는 교사 쪽에 가깝지 않나라는 뉘앙스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례들 보시게 되면 경영자가 교사를 신뢰하고 교사들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아주 좋은 얘기들 다 쓰시면 돼요. 교사의 의견을 잘 듣는다. 경영에 반영한다. 비공식 조직 활용한다. 교사를 성숙한 존재로 대우한다. 보세요. 우리 행정 쪽 공부하면서 봤었던 여러 이론들이 다 지금 반영되어 있죠. 우리 시험이 지금 그런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 의사소통, 비공식적 의사소통 적재적소에 섞어서 쓴다. 그다음에 지속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개방적 풍토. 그래서 교사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교장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그런 풍토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교장이 변혁적 지도성을 행사한다는 어떨까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부연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변혁적 지도성을 행사합니다 라고만 하면 조금 모자라고 변혁적 지도성을 행사하는데 이걸 통해서 뭐 지적 자극을 통해서 공유된 비전을 통해서 그 구성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상태를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을 하게 만들겠어요. 이런 식의 부연이 있으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행정 쪽에서 문제 보게 되면 뭐를 써야 답이에요가 정말 아닌 상황이에요. 어떤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무엇을 쓰든지 간에 그게 상황에 맞게끔 잘 표현이 될 수 있고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제 논의 부분. 코로나 이후 학교에서 함께 해결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학교 분위기를 구현하기 위해 적절한 의사결정의 참여 기준에 근거한 접근과 학교 분위기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죠? 좋은 얘기 마무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 보시면 주요 내용 요약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요런 사항들 살펴봤습니다. 얘기해주고 뻔한 얘기, 위기는 새로운 혁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쓰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다른 말이 없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우리 학교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또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의 모든 주체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좋은 얘기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좀 제가 쓰고도 좀 부끄러운데 답이 너무 길죠. 너무 길죠. 이렇게 쓰면 글씨를 깨알처럼 써서 1시간 내내 써야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내용이 조금 많긴 많았어요. 많긴 많아서 이건 참고하는 용도로 답안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편하지 않았던 문제이긴 한데 풀이를 다 듣고 보니 어때요?
그럴 법하네, 그럴 듯하네. 그래서 저는 이번 문제에서 되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여러 포인트가 있기는 했지만, 여러 측면들이 있긴 했지만, 저는 타락문적 통합을 실행하는 방안에 대한 연습, 서술 연습 부분 하나와, 그 다음에 평가 양호도 부분, 연계해서 어떻게 증진시키는지 알고 있는 사항이 있고 답이 있는 부분인데 아마 고민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걸 써도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을 거라서 그 부분이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수학습 활동 쓰는 부분, 요 부분과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행정 부분에서 그런 협력적인 분위기 만드는 방법, 요런 부분들이 조금 의미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딱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쓰시면서 찝찝하거나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 번 더 확인하고 정리해보고 다시 한번 써보는 기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사항은 다 끝났는데 혹시 몰라서 질문사항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5, 6월 강의 저희 본 수업에서도 했었습니다만 5, 6월에는 우리 기출문제 그다음 중심으로 해서 다 확인을 할 거예요. 많이 확인을 할 거니 참고하시고, 책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옵니다. 이번 주. 아까도 질문 주셨는데 다음 주 개강 전에는 나올 거예요. 개강 전에 나오니 참고해서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복습 잘 하시고 3, 4월 마무리 잘 하시고 5월 달 되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힘차게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